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성민의 빅샷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언급드린 대로 중국에서 호재와 악재가 연달아 전해졌습니다. 홍콩 보안법의 전인대 통과, 네, 그리고 한알령 해제, 물론 뭐 한알령이란 게 공식적으로 있진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장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굉장히 이슈가 많은 날입니다. 어떻게 딱 됐네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것이 참 우리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예. 그것도 최근에는 미중 갈등이나 그 중국 시장 관련해서 코멘트 요청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현재도 중국 쪽이랑 뭐 활발히 교류를 하고 계신 거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피지컬리는 네네. 할 수는 없지만 네네. 뭐 제가 이제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이제 회장 네. 하면서 매월 한 번씩 이제 조찬 세미나를 하는데 네. 이게 한 4개월 됐어요. 이제 줌으로 하는 걸로. 네네. 뭐 베이징도 들어오고. 네, 다 들어오니까. 언택트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의 그 얽힌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뭐 그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주식 시장과 어떻게 하면 좀 연관을 지을까 이런 질문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예상했던 대로 중국 전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가 됐고 이런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뭐 아까 저 말씀 처음에 못 해주셨지만 뭐 예상됐던 거죠. 이미 뭐 한번 충격이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홍콩 반환 1997년에 이제 반환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계속 사실은 뭐 말로는 우리가 이제 일국 양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반환되는데 이제 일국으로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고 네. 그게 몇 번 있었어요. 2003년도에 뭐 통일학 행정장관이 있을 때도 한번 네. 했다가 50만 나오면서 또 네. 무슨 됐고 작년에도 사실 네. 이제 송환법 네. 이건 이제 홍콩 정부가 주도가 돼 갖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그것도 또 데모로 인해서 이제 네. 무산이 됐는데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중국이 홍콩 정부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 직접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전인대 세번에 한 거고 네네.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정신이 없잖아요. 미국도 정신이 네. 없고 그리고 이제 홍콩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데모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적기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 주셨지만 지금 미중 그 갈등, 무역 전쟁 뭐 이런 것들 계속 지금 그 뭐 점점 다시 또 재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그 폼페오 그 장관이 또 뭐 얘기도 하고 대만 총통 뭐 취임 축하도 하고 뭐 무기 판매도 허용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사실은 이제 중국도 한번 이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우리도 뭘 한번 날린다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나의 그 중국의 어떤 그런 그 펀치가 지금 홍콩 보안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국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좀 생겼잖아요. 네. 사실은 네. 중국이 사실 이제 이렇게 언론을 좀 약간 그 통제가 있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외부로 돌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타이밍 사고나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요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시장에 이제 미치는 임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전인대에서 상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니까 미국으로서는 뭐 이미 얘기했던 바대로 홍콩의 이제 특별주의 전체는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일부만 네. 지금 박탈했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시면 이제 국방 쪽, 그다음에 이제 국방과 관련돼 있는 그런 민간 기술 이런 쪽에 제한이 있고 전반적인 어떤 그런 관세나 투자나 뭐 여행 비자 이런 쪽은 일단 살려놓은 거죠. 그러면은 일단 뭐 저도 이제 홍콩에서 한 10년 가까이 살았는데 네. 보면 홍콩 분들은 사실 본인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워낙 오래됐으니까. 예, 워낙 오래됐고요. 그리고 그 일단은 미국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지위를 박탈하는 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좀 박탈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했고 일부 지위를 박탈했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박탈하면 문제가 크게 생기니까 뭐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뭐 이대로 좀 참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한 발 나아가겠습니까? 그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은 우리 이제 좀 이제 학습 효과가 생겨서 네네. 좀 보잖아요. 한 번도 끝나진 않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원 스텝, 투 스텝 정도 더 나갈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일부 그 특별주에서 일부를 일단 그 좀 그 박탈하고 네. 나머지 부분을 남겨놨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투자나 무역 그 비자 이런 쪽 전반적으로 갈 때는 중국만이 아니고 홍콩만이 아니고 미국에 그 나가 있는 그런 그 기업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타격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의 시간을 보면서 뭐 그러면 또 행동을 하겠죠. 그 기업이나 개인들도 아마 2차 정도는 있지 않을까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뭐 한 스텝 더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뭐 중국도 당연히 뭐 대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뭐 미국이 이제 어떤 식으로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이 먼저 성공을 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미국이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홍콩 관련된 이런 얘기도 시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그 말에 이제 무역 그 1단계 무역 협상 같은 합의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파기할 수 있다 뭐 이러는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건 못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금년 그렇죠? 대선에 네. 지금 뭐 이렇게 있는 상태고 실질적으로 대선이 지금 그 11월이면 9월 이후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치적에 대한 그 얘기를 해야지 네네. 그때 펀치를 날릴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펀치 날릴 수 있는 시간이 7, 8월이에요. 맥시멈. 네네네. 근데 이제 7, 8월이면 바로 다음 지금 그렇죠. 왔잖아요. 이미. 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고 그거는 무역 협상 얘기일 수는 없다라는 게 개인적 판단이고요. 그럼 결국 홍콩이다. 이게 오히려 사실은 이제 그런 게 두 양쪽이 서로 펀치를 날릴 수 있는 뭐 시진핑 주석도 내년에 또 그 뭐 또 있잖아요. 그죠? 우리 장기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게 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뭐 뒤에서 이렇게 다 나름대로 그 그림을 그려놓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큰 문제가 일어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소리는 굉장히 네. 요란할 거로 보이는데 네. 원래 요란하면은 뭐 내용이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소리는 좀 더 한 7, 8월에 네. 몇 번 좀 시끄럽게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뭐 주시장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을 덜겠습니다. 예. 일단은 왜냐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단은 소리는 크게 나더라도 그래도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올해는. 예. 올해 적어도 올해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또 그 뭐 한알령 해제 소식이 있어요. 물론 네. 공식적으로 한알령이라는 건 없었으니까 한알령 해제가 되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면 한알령 해제 소식이 있었다. 뭐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는 호재인데 이게 아주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오늘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면서 약간 뭐 한알령 해제 비슷한 소식이 좀 들리고요. 이게 뭐 약간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아주 고단위의 작전입니까? 뭡니까 이거? 뭐 작전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전략. 전략적으로 아마 네, 좀 네. 그런 생각을 다 했을 거라서 네. 보고 있고요. 네. 뭐 저번에 이제 신문에서 해프닝 같이 뭐 네. 표현된 것도 있었지만 미국이 또 G7에 이렇게 네. 사실 그거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G7을 초청한다 뭐 그런 네네.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서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러브콜이에요. 양쪽에서 그렇죠. 러브콜이니까 네.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일정 기간일 수는 있지만 하여간 러브콜을 받고 있어서 네. 그 자체는 이제 저희로서는 좋고 그럼 중국은 왜 그렇게 했느냐? 네. 당연히 뭐 지금 미중 갈등 가다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는 서로 자기 편 만들기 있잖아요. 세계를 그렇죠. 지금 둘로 나눠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동북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을 끌고 가는 게 중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질이죠, 실질. 지금 보시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중국도 지금 어렵고 그다음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막 중국 중심으로 있다가 지금 그 궤도구로 지금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중국도 지금 사실 급한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서로 한국하고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겠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뭐 역시 그 중간에 좀 꽤 있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큰 기회가 오는 거일 수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네. 이 화웨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화웨이가 뭐 중국군 소유 기업이다. 그 다음에 사실 뭐 비상장 기업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한번 뜯어봤더니 뭐 무슨 그 인민들이 들고 있다 주식을 뭐.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뭐 정말 하웨이 장비에 백도어가 있어서 정말 뭐 스파이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한번 뭐 연구해 보셨어요?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건 네네.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네, 네. 근데 그런 얘기들은 지금 많이 사실은 있죠. 네네. 그리고 그런 위험성은 저도 이제 핀텍 제가 이제 또 뭐 센터 네네. 뭐 이사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위험성은 있습니다. 네. 항상 그런 쪽에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나 뭐 단정 지을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제 그런 배경은 아시지만 이제 그 지금 미중 갈등이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 기술 갈등이 기술 전쟁이잖아요. 기술 패권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그 화웨이가 특히 5G 관련해서는 장비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앞서 있잖아요. 굉장히 예. 싸고 좋고. 가성비 좋고 그렇죠. 예.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그거를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예,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저기로 보이고요. 뭐 지금 뭐 조치는 많이 취하고 이를테면 뭐 지금 뭐 9월부터 이제 뭐 대만이라든지 실리콘의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화웨이에 뭐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갖다 네네. 이제 제재하고 많이 납품할 경우에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스마트폰 중심이고 5G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요. 특히 이제 그 뭐 코로나 때문에 참 이 코로나는 이 비경제적인 팩터가 전혀 다른 각도로 지금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전세가 지금 이제 비대면 디지털로 가잖아요. 5G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경쟁도 붙고. 그럼 전 세계가 그런 쪽에 수요를 갖다가 뭐 땡겨야 되는데. 네. 그럼 어떡해요? 가성비 좋은 것 같다 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화웨이 입장에서 볼 땐 좀 룸이 생겼다, 전보다. 뭐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는 그 런정페이가 사실은 이제 인민군 출신이고 네. 화웨이 자체가 중국이 중심이 되겠다는 화웨이가 화가 네. 중화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느낌은 상당히 강하게 있으나 이제 그거 갖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지금의 그 뭐 화웨이가 어떤 그 스탠스냐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5G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쪽에 투자를 갖다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제 미중 간에 볼 때는 그 계속 압박이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실은 뭐 참 저희도 좀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사실은 화웨이 장비를 좀 쓰면서 우리가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또 수혜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캐나다의 텔루스로부터 또 화웨이 삼성이 수주를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아직 삼성전자에서는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버라이전에서도 또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실은 화웨이가 싸고 좋고 그다음에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싸고 좋은 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이 있고 어쨌든 뭐 저희로서는 잘 활용을 해야죠. 그렇죠.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에게 아시겠지만 10% 포인트 내지는 좀 많게 보면 14% 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와중에 정신이 아까 너무 없다고 그러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도 뭐 정신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면 중국과의 그 뭐라 그래 마찰을 더 격화시키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대선이 지금 11월이면 네. 그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지금 아시지만 지금 미국이 뭐 중국도 뭐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미국이 지금 마이너스 6.8% 금년도 성장 예상했다가 네. 지금 8% 마이너스 8% 얘기 네. 나거든요. 점점 더 나빠져요. 뭐 실업률은 이미 뭐 14%대 찍었고 뭐 20%까지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선을 위해서라면 이게 막 경제가 나빠져서 정말 곤란한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제한이 상당히 있는데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돌직구 성격, 네네. 그다음에 승부사적 기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어디로 튈지 힐러리 모르는 저번에 성격도 봤지만 좀 전에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미국은 간접성 거기 때문에 네. 그거 갖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의 펀치는 좀 날릴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막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치가 나오면 네. 미국 경제도 막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주가도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대선 전략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 홍콩 같은 데가 홍콩이 죄송한데 하여간 그런 싸움하기에는 뭐 서로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중국은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 뭐 중국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 네. 예, 그래서 중국은 뭐 어떤 특별한 이 전략이 있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언택트 비즈니스를 키우고, 또 하나 여쭤볼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고 네네네네. 있는데, 중국도 사실은 그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중국의 사이노팜에서 뭐 백신을 개발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걸 다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지금 중국이 얼마나 그런 백신이나 치료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중국 분들이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시고 그러시죠. 뭐 저희 이제 그 아까 네. 줌 통해서 저희가 이제 뭐 네.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네. 이제 서로 얘기들을 나누긴 하는데 네. 뭐 정확히는 알 수는 없죠. 네. 뭐 중국이 또 그러고 왔다 이렇게 내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또 그 정부 주도로 이렇게 많이 할 테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아마 그 내부적으로 미중 간에 그런 면에서는 또 경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부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누가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적인 치료제 갖다 개발했는데 네. 미국이다, 중국이다 하면 네. 완전히 또 다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이 어떤 점에서 유리할 수 있다. 환자가 제일 생체 많았으니까 실험, 상체도 많지만 생체 실험할 수 있고. 인민군들이 그냥 뭐 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뭐 저희는 이제 그 예, 예. 빅데이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예. 우리 다 개인 보호한다고 막 하지만 그렇죠. 중국은 다 거의 별로 그런 거에 생각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경쟁이 굉장히 있을 것 같고 중국은 지금 디지털 쪽으로 우리도 지금 디지털 뉴딜 뭐저 잘 알겠습니다. 발표를 했지만 네. 중국은 이미 그 신형 디지털 쪽을 발표를 해서 그런 쪽으로 디지털 쪽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 대비. 알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 한한령 해제 소식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홍콩 봉합법 이슈도 나와서 오늘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겸 코차이 경제금융연구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